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첫날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시장이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 테이퍼링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덤덤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주 도군TV 영상에서 제가 시장이 곧 크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테슬라 중요한 자리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 대비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영상 시청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멘탈이 나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말씀드린 자리 두 자리나 벌써 추매 타이밍 나왔었죠. 멤버십 회원님들 중 추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은 어느 정도 비중 작게 추매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영상 하루하루 시청하신 감 잡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추매가 진행됐을 듯 합니다. 추매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이틀 전에 멤버십 게시판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정은 작년보다 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조정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또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측을 22만 9천대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22만 1000대보다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밤 트위터에서 전기자동차 회사의 보험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 보험은 다음 달 텍사스와 2022년 뉴욕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테슬라는 대부분 수직으로 통합된 차량에 대한 회사의 이해로 인해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자체 보험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보험을 다른 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규제 장애물로 인해 시기적절하고 어려운 과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젯밤 트윗에서 보험 제공 승인을 위한 규제 절차는 매우 느리고 복잡하며 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머스크는 고객이 테슬라 보험이 텍사스와 뉴욕에서 언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머스크는 텍사스주가 이르면 다음 달 테슬라 보험을 출시할 수 있으며 고객 요금은 실제 운전 이력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에 자동차 회사의 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네요. 머스크는 가장 최근 4월 테슬라 보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비스가 2021년에 더 많은 미국주에 확장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에서 프로그램의 임박한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 워싱턴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미국 주 중 하나였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텍사스에서 보험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보험부에 제출된 문서에는 테슬라가 텍사스에 본사를 둔 레드포인트 카운티 상호보험과 합작 투자를 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했듯이 책임법은 지역마다 거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회사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의 적격 지역 목록에 일부 주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보험은 일부 주에서 운전자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차량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회사는 테슬라 차량에 대해 가장 경쟁력 있는 요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자동차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를 처리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대형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금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보험으로 여러 생태계 중 한 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테슬라는 완벽한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드는 중이고요.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면 안정적인 수입이 꾸준히 나올 것입니다. 많은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되면서 많은 보험까지 같이 판매가 되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하죠? 자, 장이 많이 반등하고 상승 쪽으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괜찮은 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 플러스 1.70%. 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자, 기술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도 1.69%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3% 이상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만 4%대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1불 플러스 1.70%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743불 시작했으며 최고 75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39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1.02% 상승했고요. S&P 500 플러스 0.95%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1%대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린 몸통이 좀 있는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을 더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8.70 그리고 매트는 EMA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는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금 RSI 58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매트가 지금 EMA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 역시 조금 돈의 유입이 좀 강하게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46불, 그리고 밑으로 736불이 단기 지지선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63불이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개파락 이렇게 나왔죠? 개파락이 나오고 이후에 지금 다시 갭을 메꾸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고요. 다시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올라가면 될 듯합니다. 자,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요.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월봉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현재 이 9월달 월봉 나쁘지 않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9월달 월봉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할 듯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올해 마지막 12월달에 테슬라 목표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에 관련해서 좀 중요할 듯 싶고요. 자, 현재 나쁘지 않은 밑에 지지선도 깨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월봉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층층이 저점을 올려가면서 가던 중에 자,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아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점 기억하시나요? 자, 이 부분. 자,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월요일장에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깨지지 않고 계속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었죠. 예, 760 초반 이 부분을 깨고 올라가야지 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1차 저항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밑으로도 중요한 자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어 정신적 대응 그리고 매매 대응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자, 인플로 1843, 아웃플로 1840 거의 뭐 전체적인 매도세와 매수세가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 매도세는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날 17일날 자, 완전 폭발적인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했죠. 자, 그 이후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이후에 대량 매도가 지금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00 이상 안 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향후에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시장 지수의 변수만 나오지 않는 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한번 힘차게 올라갈 듯 싶습니다. 제일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테슬라는 현재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14%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테슬라 비중 10.25%에서 2021년 9월 20일 테슬라 비중 10.14%로 비중 소폭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0% 가까이 지금 비중을 갖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게 무너지면 저 밑에 14,785 이 밑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요 위치를 잘 잡고 있는데요. 자,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지나 이쪽 위쪽으로 만약에 상향으로 돌파가 된다면 다시 나스닥은 시장에서 이제 또 상승 추세로 변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자, 이 구간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신 분은 걱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확실히 공부한 믿음이 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셨으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패닉셀, 감정적 매도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명심하시고요. 테슬라 기가 베를린의 배터리 공장 건물의 첫 번째 벽이 오늘 일찍 현장에 세워지면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테슬라는 유럽에 새로운 차량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베를린 인근 브란덴부르크에 위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은 다른 시장보다 전기 자동차가 가장 많이 채택된 유럽 고객에게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이트의 조립이 거의 완료될 예정인 주요 생산 건물로 올해 말에 차량 제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량 생산이 현장에 임박함에 따라 테슬라의 계약된 건설 직원은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가 2020년 9월에 공개한 새로운 4680 구조용 셀을 생산할 배터리 제조 공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지 건설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은 후 트위터에서 공유한 새로운 사진에 따르면 배터리 공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 배터리 공장에 대한 주요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독일 당국은 궁극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예비 승인을 부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이미 재정 지원에 대한 소문을 얻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 프로젝트가 EU의 중요한 유럽 공통 이익 프로젝트 IPCEI 이니셔티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연방 경제 에너지부로부터 최대 11억 3,500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공장은 4680 배터리 라인이 가동되기 전에 차량을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회사의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토로드 시설에서 독일로 셀을 보낼 것입니다. 현재로서의 4680 셀이 시설의 생산 라인에서 먼저 롤오프될 초기 모델 Y 빌드에 포함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공되면 이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제조 공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유럽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연간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200에서 250시간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셀 공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현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는 중국의 기가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모델 3 및 모델 Y 빌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장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첫 해에 유럽 시장에 최대 50만 대의 차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의 오픈이 다가오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네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는 이제 긴급 차량을 감지하고 감속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모델 3 및 모델 Y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오토 스티어를 사용할 때 모델 3, 모델 Y가 긴급 차량의 불빛을 감지하면 주행 속도가 자동으로 감소되고 터치스크린에 감속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차인벨 소리가 들리고 핸들에 손을 떼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빛 감지가 지나가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 조종 장치가 순항 속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는 가속기를 탭하여 순항 속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또한 이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죠. 이런 안전 관련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테슬라 회사는 안전에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라스로프의 메가팩토리라는 새로운 시설을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고정식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중 가장 큰 메가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에너지 부문인 파워팩 및 메가팩스용 배터리 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는 생산을 캘리포니아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로프의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테슬라 메가 팩토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장에 메가팩을 생산할 것임을 확인하는 기공식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단일 메가팩 장치는 모듈, 인버터 및 열 시스템이 통합된 컨테이너 크기의 3메가와트시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더 큰 크기와 통합된 전력 전자 장치를 통해 메가팩이 파워팩보다 60%더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배터리 팩을 생산하기 위해 라스로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프리먼트 공장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라스로프의 50만 평방피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총 100만 평방피트가 넘는 건물을 3개 이상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2019년에 87만 제곱피트의 새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SH준님, 호드님, 수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카리나님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영상 만들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도 꼭 확인하시고요. 연휴 때문에 이번 주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목요일장, 금요일장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테슬라 주가 움직임보다 시장의 지수를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모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